진짜 나를 찾기 위한 도전 과정 35가지. 아무거나 무엇이든 해보자. 햇빛소리 지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다고 생각했던 수학 강사가 유방암에 걸린 후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이야기. 유페이퍼. 제1부.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힘들다. 황진경. 1. 하느님, 엄마 아빠가 안 싸우게 해주세요. 초등학교에 다닐 때 나는 공부를 잘했다. 부반장을 도맡아 했고 학교 대표로 수학 경시대회에도 나갔다. 늘 학교 선생님들께 칭찬을 받았고 동네 엄마들은 우리 엄마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불안에 떨어야 했다. 아빠가 퇴근하고 술을 드시고 집에 오시면 술주정을 하고 엄마와 자주 싸웠기 때문이다. 나는 잠자리에서 늘 기도를 했다. 하느님,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을 테니까 엄마 아빠가 안 싸우게 해주세요. 매일 술을 드시던 아빠는 당뇨병에 걸렸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엄마가 돈을 벌기 시작했다. 병원에 입원해서도 몰래 담배를 피우시던 아빠는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혈액투석을 받게 되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32살 때 돌아가셨다. 초등학교 때 나는 긍정적인 아이였다. 그런데 아빠께서 실직과 취직을 반복하다가 일을 안 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어두운 아이가 되었다. 학원을 다닐 수도 없고 보충교재도 겨우 샀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했다. 2. 채권자가 학교에 찾아오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엄마가 어렵게 등록금을 마련해 주셔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나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에 다녔다. 힘들었지만 전공 공부와 교직 공부도 열심히 했다. 그런데 IMF 때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과외 아르바이트는 끊겼고 고시원에 살면서 추운 겨울에 지하철역 앞에서 새벽마다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했다. 근로장학생으로 학교 도서관에서 일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우정장학금을 받고 겨우 대학을 졸업했다. 다니던 대학에도 교생 실습을 나갔던 모교 고등학교에도 채권자가 찾아와서 마음이 힘들었다. 나는 성공하고 싶었고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이를 위해 자기계발서나 경영도서를 많이 읽었다. 하지만 책을 읽는다고 해서 성공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3. 우울의 시작.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고시원에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우울감이 찾아왔다. 계속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우울해졌다. 학원 강사를 하다가 수학 문제집을 만드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일이 많아서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했다. 회사에서 왕따까지 당하게 되자 우울감이 심해져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자고 해서 도피성 결혼을 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울하기까지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의지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결혼을 하고 맞벌이를 해서 생활이 안정되는 듯 했지만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겼다.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바로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일하던 학원으로 복귀를 했다. 너무 빨리 복귀를 한 탓인가, 아이를 돌보고 일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가, 나는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학원을 그만두었다. 조금 쉬다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찍 퇴근이 가능한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4. 번아웃 증후군과 무기력. 합기도 사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합기도 체육관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체육관을 차렸는데 적자에 시달리다가 빚만 지고 그만두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적자를 메꾸기 위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했다. 계속 과로를 했고 번아웃 증후군이 찾아왔다.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매일이 우울했다. 깨어있는 것이 고통이었다. 깨어있으면 괴로웠던 나는 여름 휴가 때 며칠 동안 하루 종일 잠만 잤다. 일하는 시간 빼고는 거의 침대에서 누워서 지냈다. 그만 살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가 있으니 어떻게든 살아야 했다. 한동안은 오로지 아이만을 위해서 살았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울감과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시작했다. 영상을 찾아보고 책도 읽었다. 감사일기를 쓰고 긍정 확언을 했다. 종교시설을 찾아가기도 했다. 우울감과 무기력이 바로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그때 깨달은 사실은 내가 지금 하는 노력이 당장은 효과가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빚을 갚기 위해 집 전세금을 빼서 월세집으로 이사를 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 직장에 다니느라 딸을 직접 돌보지 못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쳐서 5년 동안 보냈던 나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딸을 직접 돌보기 위해 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딸이 집에 왔을 때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래도 딸의 얼굴을 보면서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다행히 학생들은 많았지만 오후 1시부터 10시간 넘도록 수업을 하는 날도 있었다. 운동은 하지 않고 힘들게 일만 하던 나에게 주기적으로 우울감이 찾아왔고 무기력해졌다. 우울감과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에어로빅을 시작했는데 재미가 있었다. 그래서 우울감이 조금 나아지나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었다. 병원에 갔더니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고 해서 운동을 못하게 되었다. 정말 속상했다. 겨우 운동을 시작했는데 하지 못하게 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했다.